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전일 우리 국내 시장에 전쟁이 벌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 패닉 때문에 양시장 모두 연중 최저치, 코스피는 장중한 때 1770까지 밀렸었죠. 거래소는 자동차만 버텼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만 살아남았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중 6% 가까이 폭락했고 종가상으로도 480 겨우 지킨 코스닥은 사실상 동시효과를 보는 듯 했는데요. 간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되고 지표가 일제히 미국 쪽에서 좋게 나오자 뉴욕도 유럽도 반등했다고 합니다. 반등폭 알아보죠. 네, 무엇보다 중국 악재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한 고위 인사가 단기금리의 최근 급등은 일시적이며 인민은행이 금리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전일 중국 증시도 5% 급락세에서 낙폭을 대거 반납하며 0.2%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발언을 보고 뉴욕 증시도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한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됐다고 인식한 뒤 지표까지 일제히 호조세를 띠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100포인트가량 0.7% 오른 14,760에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중국발 신용경색 우려 감소와 미국 지표 호조 등 격포제 고르게 올랐는데요. 영국의 1.2, 프랑스도 1.5, 독일도 1.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올라 2006년 3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연일 기준 전월 대비 2.1% 늘어난 47만 6천 건으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 5년 고점이었으며 5월 내구재 주문 또한 2달 연속 3.6% 증가해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네,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조금은 경감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표가 좋았는데 주식시장도 오르는 연준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증시의 반등폭이 오늘 아침 어느 정도로 잡힐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개장 앞두고 있는데 일부를 통해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기셨어요? 요즘에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리캠 어제도 결국 시장 변동성의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손절가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AS 들어볼게요. 네, 정말 시장이 대책이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리캠도 장중에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최근에 스코프 좀 좋아진 모습이었고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도할 만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그냥 원칙적으로 손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리캠도 아쉽게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네요. 오늘 시초가에 어떤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볼까요? 예, 지금 낙폭 큰 종목 중에서 좀 큰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준비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기관 매수가 좀 입증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LG전자의 펀더멘탈 개선에 따른 수혜감입니다. 올해 1분기에 LG전자 스마트폰과 HDTV 판매량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HDTV 시장 점유율이 각각 4.8%와 14.6%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모의사인 LG전자의 펀더멘탈 개선이 LG 디스플레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해외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낙폭이 컸습니다만 이 3분기에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미니 이런 미니 전자제품을 출시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용 패널의 50%, 아이패드 미니 패널의 70%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의 영업이익은 거의 제로 수준이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애플 신제품 론칭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4월과 5월 TV 패널 출사로 인해서 2, 4분기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7월달 원유 시즌을 맞아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일단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과 3분기 영업이익, 역시 애플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서 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하락의 기회는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들었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BR 대비해서 지금 PBR 1배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 매수가 있는 상황이고 2010년도 ROE가 10%였을 때 PBR 1.3배 거래된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ROE가 10%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4만 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 27일부터 전일 기준 기관이 626만 주의 집중 매수가 보였습니다. 특히 투신과 연기금 위주 매수세가 보이는 부분이 저가 매수의 유입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오늘 에이스플레이를 10공연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물을 내어놓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같이 좀 들어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한다면 원래 당초 지지됐던 그런 라인이 한 28,000원대 이상 가능할까요? 네, 목표가를 28,000원대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시초가고 손절가는 25,000원 하회한다면 좀 짧게 보겠습니다.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역시 이것도 종가 기준 손절 25,000원입니까? 아니면 장중 기준입니까? 장중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주가 공략주는 예. 종가 기준으로 하기가 그 이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 좀 노리는 측면. 종목이 크긴 큽니다만 에이스플레이는 사실 이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할 건데 에이스플레이는 크기 때문에 그래도 25,000원 좀 하회한다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트한 손절가 장중 25,000원 잡고 28,000원 목표로 LG 디스플레이 오늘 시초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셨네요. 강정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개장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인민은행 쪽에서요. 사실상 시장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이 긴 침묵 끝에 나와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가 많이 경감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지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모두 다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띄어서 뉴욕도 유럽도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무엇보다 이 중국의 우려가 경감되는 것이 우리 증시의 반등으로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는가가 또한 중요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도 시장을 너무 좋게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시장은 원래 돌아선다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투자 전략 또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했는데 1,80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더 자세히 들어보죠. 이명수 전문가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정도만큼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스피 1,800 조금 밑에서 개장이죠? 네, 일단은 금일 반등다운 반등이 모처럼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른 그러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건은 투자 심리적 측면에서 1,800포인트 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17포인트 상승한 1,798포인트에서 일단 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최근에 130만 원대 전후에서 일단은 저점이 형성될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급락 국면에 불구하고 현대차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죠. 금일도 1.7% 상승한 20만 원대 가격을 확고히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현대모비스 또한 금일도 한 1.1%대 상승하면서 자동차 섹터가 금일도 여전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아차의 경우에도 1.3% 상승하면서 6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강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NHN 약 한 3% 가까이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27만 원대에서 가격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전일 약세 국면이 나타났던 금융 섹터, 우리금융의 경우에도 2%대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인 화학, 정유, 그 다음에 비철금속은 고려아연까지 전 업종에 걸쳐서 기술적 반등 국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코스피는 1% 정도 갭상승해서 1,800 아래쪽 1,799에서 개장했다라는 소식 들어봤고요. 일본 니케이의 개장 상황은요, 1.4% 역시 갭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00선 지키면서 일본은 요 며칠 조금 흔들렸었는데 역시 니케이 13,000 곧바로 시가에서 되찾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에 정말 폭락했었던 코스닥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만큼의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그 폭을 좀 알아볼까요? 예. 저는 하락폭도 상당히 컸었는데 네. 어제 그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 만회라는 수준의 어떤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제 5.4%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1.9% 정도 1.9% 정도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상승폭을 점점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포인트 정도 상승한 2.3%의 현재 상승폭을 머물고 있고요. 네. 490선도 단숨에 현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얼마만큼 큰 반등이 나올지도 오늘 코스닥 시장의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해서 수급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특징적인 부분은 5.4%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기관의 매도보다는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어제 수급 좀 특징이었는데요. 어떤 그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153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개인들이 300억이 넘는 투매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매도 출발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69억, 그리고 13억 정도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과 기관의 아침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2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반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억 정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쪽에서 과연 얼마만큼 매수폭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개인 쪽에서 얼마만큼 투매가 또 확대가 될 것인가가 아마 수급도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하는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서울 반도체가 2.75%, SK 브로드밴드가 2.03%, 메가스터디가 2.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네오이즈 게임즈가 3.17%, 그리고 동국 SNC가 3.13%, 주성 엔지니어링이 4%의 상당히 좀 강세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종목들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 지금 현재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석산 하이메탈, 인터파크, 우리TI, 디지텍시스템, SFA 같은 종목들도 지금 현재 2% 넘는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전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2%대 갭상승하면서 지금 490선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거의 1790 라인인데 아이고 또 그마저도 1800 못 보여주고 약간 상승폭이 줄고 있는 지금입니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알아볼게요. 오래간만입니다. 한양증권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원달러가 정말 갭다운 출발한다는 소식 지금 들어와 있는데 미국의 지표는 일제히 좋았고 중국발 우려는 조금 경감되는데 결국 아래쪽의 방향 보여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7원 20전 하락한 1153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환율은 사실 이제 달러원의 이런 글로벌리 환율 움직임에 따르면은 조금 더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신용 경색 우려 완화가 나타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틀 동안 환율이 좀 급등했던 영향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되돌림으로 오늘 1150원대 중반으로 환율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의 재료는 계속해서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미국의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곧 미국의 유동성 흡수를 계속 지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달러화가 중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환율 역시 계속해서 약세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만은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 역시 좀 필요한 과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숨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긴축 이슈가 하지만 실제로 강한 긴축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경제 체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긴축 이슈가
변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확대가 될 재료일 뿐 실제로 강한 긴축이 실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되돌림 쪽으로 바라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대외 재료는 한숨 돌리면서 수급으로 조금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송금 수요 나오는지 여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월말 맞아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유입 기대감이 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상의 매도 우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추격 매도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오늘 5일2평 아래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5일2평을 회복하는지 여부 좀 관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55원대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5일선 여부 정도 잘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1160원대 안착하는 것 같았었는데 중국 우려 경감되면서 50원대로 내려온 달러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님 오래간만에 반갑고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묘합니다.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의 나홀로 매수로 490 라인 지키면서 2%대 갭상승 상승분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1800이 안 된 1799에서 개장했는데 그 갭상승을 또 빠르게 한 10포인트 정도 반납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0만 원 밑에 머물고 있는데 반등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들은 어떤 얘기를 할지 작전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G2 리스크가 커서 정말 전일까지 양시장 모습 정말 안 좋았고 코스닥은 폭락을 했었었는데 오늘 반등폭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 무리일까요? 작전 세워주시죠. 네, 시장이 어제 완전히 슈퍼가 되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조금은 예측했던 상황이죠. 오늘은 다행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지수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차트가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이 차트만 거의 2주 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자 차트만 보시면 이 진하게 된 형광색 부분 이 선까지는 급락 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첫 번째 동그라미가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 방등 때 2200포인트부터 그달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가 나왔지만 이 형광색선 60월봉, 이 60월봉 형광색선을 지지받고 아래 꼬리를 달고 재차 2050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이고요. 이 두 번째 동그라미가 2012년 5월 달에 이 유럽 바락제로 인해서 5월에만 마이너스 10% 가까이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모습인데 또다시 이 형광색 60월봉을 지지받고 재차 2012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뭡니까? 바로 이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중국 발 악재로 인해서 현재 지수가 좀 급락한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 크디 큰 악재로 인해서 2011년과 2012년에 급락을 했을 때 이 형광색 선이 60월봉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코스피 200주봉선인 1888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1760포인트는 급락 가능하다 했고 지난 방송에서 전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 달이 며칠이 남았나요? 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이 한 달을 마감하는 월봉 차트가 현재 이틀이 남은 상황에서 아랫꼬리를 얼마나 당겨놓을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1년과 2012년 60월봉을 지지했던 상황은 차트를 보시면 아랫꼬리가 깁니다. 아랫꼬리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아랫꼬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는 이틀 남은 시점에서 아랫꼬리가 길게 나올 상황은 현재는 없어 보이는 게 첫 번째 문제겠고 두 번째 문제는 월봉상 보조지표들 이 보조지표가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방식으로는 거의 80% 이상 신뢰를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가 MACD 오실레이터와 RSI, 스타캐스틱인데 이 3대 보조지표도 전부 지금 하락의 연속성의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RSI를 좀 보시면 우리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과열 구간으로 이런 시뻘건색으로 산을 그리면서 나는 지금 과열 구간이다라고 지금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헌데 하락을 할 때는 파란색 음선으로 변경이 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듯이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꺾이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수가 상승 반전을 하게 된다면 이 보조 지표들이 전부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전환이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지가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1750에서 60포인트인데 이 1750에서 60포인트 월봉상 60월봉이 이탈을 하면서 추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보조 지표들도 전부 최바닥으로 확인하라고 과정을 거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수는 1700까지도 급락하는 건 시간 문제겠고요. 오늘 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1750에서 60포인트는 지켜줘야 한다. 이 지지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습효과의 지지선입니다. 2011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가 폭락했던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때도 이 60월봉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유럽 바락제가 나왔을 때도 이 60월봉 지켜냈습니다. 학습효과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 하지만 이 지지라인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가 급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1750에서 60포인트를 어떤 방법이나 오늘처럼 미국의 경제지표에 대한 뉴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 지수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코스닥 그동안 제가 5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코스닥 위태위태하다, 신용매수, 주식담보대출, 사상 최고치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신용매수 하지 말라고 한 10번 정도 부탁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세요. 코스닥 박살이 났습니다. 어제 그제 반대매매가 나왔죠. 분명히 경고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닥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열려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바닥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타임 시청하시는 분들은 피해 없으셨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고요. 오늘 뭐 코스닥도 다행히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가 상당히 관건이겠죠. 뭐 일주보 월봉 모두 중장기 이평선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형광색 이평선이 60월봉선입니다. 이 코스닥도 현재 60월봉선이 이탈이 된 상황인데 이 코스닥은 지지를 찾기보다는 이 60월봉 490포인트를 종가상 빠르게 회복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코스닥 엄청난 틈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월봉상 이 캔들이 상당히 걱정될 만큼 안 좋은 모습이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오르면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바로 또 내리는 이런 폭락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오늘처럼 틈매가 멈춰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60월봉선 490포인트를 빠르게 안착해줘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도할 자신 없으실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좀 비우는 일입니다. 마음을 좀 비우시고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시는 겁니다. 언제로요? 6개월 뒤, 1개월 뒤로요. 그때가 되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땐 그랬는데 하실 겁니다. 그만큼 학습효과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작전타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이번 폭락장 슬기롭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짧은 시간 진행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이두코 대표님의 말씀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아마 후회 없는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에 관한 귀한 조언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밸류 21 이두코 대표님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뭐 시장 패턴이 그게 많이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반등이 있긴 한데 1790이고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지금 개장한 지 15분 정도 됐는데 1600계약 정도 뜨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또 여전히 강한데 최근에 자동차 얘기밖에 또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어제도 버텼던 자동차. 네, 그렇습니다. 금일도 현대차가 여전히 강한 그러한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또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1월부터 5월까지의 그러한 누적 영업이익이 현대차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0%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는 최근에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6% 정도 상승하면서 분기 영업이익 다시 한번 그 1조 원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아차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이러한 환율 상승 효과가 2분기에 톡톡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자동차 섹터가 가장 안전한 그런 뭐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도 되는가 그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장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대차 뭐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뭐 저점은 그 1분기에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차트를 뭐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뭐 4월 달이었죠. 그 엔화 약세에 따른 뭐 우려감, 그 다음에 생산량 감소, 이러한 그 우려감이 일단은 해소가 됐죠. 첫 번째로 뭐 환율은 상승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판매량 감소,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우려가 컸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자동차 시장이 계속 성장 추세에 놓여 있고 특히 브릭스 국가 계속해서 뭐 양호한 판매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불확실성 요인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뭐 현대차의 경우는 뭐 22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뭐 시장이 불안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그 영업 이익이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적주 다시 한번 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전일 선물시장 주문 실수를 했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KTB 투자증권이 오늘 급락세입니다. 어제 주문 실수로 인해서 많게는 200억대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 소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뭐 타격이 크겠죠. 그 중국에서 나름대로 이쪽 그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그런 성공 스토리 이로 인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200억 정도라면은 일단은 뭐 충분히 충당금을 쌓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파생 시장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주 가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그 뭐라 그럴까 KTB 투자증권의 경우에도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가끔가다 뭐 한두 번씩 이런 주문 실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죠. 그만큼 뭐 리스크 관리 이런 그 전산에 대한 그러한 준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손실이 확정된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코스닥으로 가서 특징주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KT뮤직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회사 흡수합병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더 구체적인 뒷얘기 들어보고요.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때문인지 오늘 보안주도 일정하게 오르네요. 네, 예. 뭐지 시장이 안 좋다는 핑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했다가 오늘 시장이 강세를 보이니까 조금 동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상승폭이 크지가 않다는 게 조금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 해킹 소식이 있었지만 뭐 그 뉴스라든지 어떤 그 사회면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싣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보안주들이 어떤 강세를 보이는데 좀 제한을 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상승 전일도 뭐 보안주들이 부각이 됐었지만은 전일 그렇게 뭐 상승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였다가 그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 마감했었는데 그 하락폭에 대한 어떤 만회 시도가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넷 같은 경우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약 그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 포럼이라든지 이글루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루 좀 반짝 테마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테마가 뭐 며칠 정도 갈 테마라면 오늘 이글루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해야 정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 테마라 좀 생각을 하시고 항상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테마는 테마일 뿐이란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KT뮤직 아침에 좀 부각이 되고 있다고 지금 와인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침 쪽에서 11%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흡수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흡수 합병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이제 상세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볼 때 비흡수 합병이 되는 회사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어떤 통례인데 오늘은 반대로 흡수 합병하는 회사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자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SM이라든지 그리고 JYP, YG 같은 그 음악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통해서 음원 콘텐츠 유통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사들이 나오는 어떤 그 가요 제품들에 대한 어떤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를 합병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유통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이 확보가 된다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음원 유통 사업을 통해서 이동통신사라든지 그리고 IPTV 등을 통해서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KT뮤직 같은 경우 삼성 쪽에 그 이전에 삼성 쪽에 그 유통 사업의 시너지에 대한 효과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한 4일 정도, 3일 정도 상한가에 갔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음원 유통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T뮤직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 쪽보다는 이런 합병이라든지 그리고 삼성과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 매출 발생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실적 발생 여부를 향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침적으로 11% 정도 강세를 보이겠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G2 리스크가 조금은 오늘은 오히려 훈풍으로 작용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긴 한데 전일 코스닥이 사실 5%대 폭락한 데는 중국장이 무너지면서 중국 소비주 또 중국 상장 기업이 하락했던 원인도 있겠지요. 오늘 이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반등이 감지되고 있나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코스닥 올라온만큼 그 반등폭이 크게 나온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베이지하우스,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최근에 그 중국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단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조달 금리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여건이 안 좋게 되게 되면서 경기도 깎아먹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그 우려감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쪽과 연관시킬 수 있는 테마적인 방금 앵커님께서 언급하셨던 중국 상장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보태보자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 같은 중국 상장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이 좀 있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에서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인 어떤 급락의 어떤 반사작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작용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제자리를 좀 찾아갈 것 같고요. 중국 상장 기업들은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난 이후에 어떤 뚜렷한 변화는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얼마만큼 좀 개선이 되냐. 오늘 파라다이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회복이 되냐에 따라서 우상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하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삼성전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론 상승폭이 어느 정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적긴 했었었고 또 그 적은 갭상승분도 지금 상승폭이 줄고 있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꼼짝 않고 있네요. 129만 원대인데 네, 신기하군요. 네, 답답하죠. IT 섹터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좀 돌아가는데 네, 반등 주면서 옐로 칩들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급 부담이 큰 것 같고요. 일단은 그 2분기 특히 그 JP 모건이 그 갤럭시 S4에 대한 재고 조정 이에 따라서 2분기 갤럭시 S4에 대한 판매 수익성이 생각보다 썩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그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에 대한 재고 조정에 들어갔고요. 대신에 그 9월달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노트 3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 수익성 그러한 그 지표의 경우는 약간 수정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연간 수익성의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30만 원대에서 바닥을 굳히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추가적인 그런 수급 문제만 해소된다면은 다시 한번 130만 원대에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코스피 하락을 주도하는 그러한 그 안 좋은 그러한 그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 조금 소강 상태일 것도 같은 삼성전자 일단 분석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다시 좀 장소를 옮깁니다. 전일에 JYP 엔터테인먼트에 큰 매물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YG엔터가 급등한다고 해요. 좀 살아나나요? 오늘 코스닥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슈가 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4.4% 정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그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기관 매도로 해서 상당히 급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지금 현재 뚜렷하게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디지털 컨텐츠, 게임 쪽이죠. 그리고 오락문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현재 YG 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뚜렷한 이유를 현재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코스닥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되면서 이전에 급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반대로 반사적인 이런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JYP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6% 급락을 했었다가 다시 한번 오늘 1% 정도 현재 다시 한번 재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상장사인 JYP를 흡사합병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틀인가 3일 정도 상한가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됐었는데 네. 상한가 흐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 상한가 풀리게 되면서 급락으로 전환이 됐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흡사합병에 대한 이슈가 소멸이 되게 되면서 급락이 좀 나왔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JYP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 정도 반등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JYP의 이틀 정도 급락이 나왔었지만 오늘 반등을 준 이유가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는 것이 JYP까지 조금은 투심을 좀 호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시트라든지 미디어플렉스, SM, 파라다이스, 에머슨 퍼시픽, 초록뱀 전체적으로 현재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업황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아무래도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JYP를 좀 상승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은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네요. 2.3% 급등하면서 492선, 외국인들 매수에 개인 매수 지금 더해졌고요. 코스피는 1790선, 외국인이 벌써 현물 1000억 정도 순매도하는데 개인들이 오늘 반등을 나 홀로 주도하고 있는 수급에서는 그렇게 질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전일 수급 특징주 정말 초토화됐었던 날이죠. 코스피부터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자, 거래소에 외국인들이 전일 1,300억 이상 13거래일 연속 팔자를 했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었고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지분율이 가장 많이 낮아져 있다고는 하지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덱스200, KTNG, KT, LG 디스플레이도 5번째로 정리를 했고요. 매수한 쪽은 기아차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보다 기아차를 더 많이 매수한 것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SKT 샀고 KB금융, SO일도 매수했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 매매 상위주 전일 거래소 기준 뽑아보니까 2천억 이상 샀었죠. 산 쪽은 역시 삼성전자, 그 다음으로 현대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만 보면 외국인은 기아차를, 기관은 현대차를 샀고요. 코덱스200, 포스코, KTNG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네요. 어제 기관이 5번째로 삼성전기를 팔았는데 어제 삼성전기가 5% 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분석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외국인의 경우에도 IT 자동차 섹터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옐로칩인 기아차 전일 48만 주 오랜만에 매수세가 유입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최근에 이틀 동안 급격한 10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6월 1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KT는 매도하고 있죠. 그러나 KT의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그런 매도 물량을 기관이 꾸준히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경우 기관들의 매매 특징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난 5월 22일부터 점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특히 6월 5일이죠.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었던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현대차 6월 11일 이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의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에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자동차주 분석해 주셨는데 자동차는 최근에 오늘 또 보면 성우 하이텍까지 부품주도 강한 것 같거든요. 자동차라면 관련주들은 다 좀 안전지대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차 부품과 관련해 있어서 미리 선반영된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고요. 이제 막 반영되는 종목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품주의 경우 신차와 관련된 그런
부품 납품 시기와 함께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합니다. 일반 투자자가들이 어느 그 자동차 차종에 어느 부품이 적용이 되는지 참 알 길이 없거든요. 실적 그렇죠. 발표를 통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대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영업이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안정적으로는 뭐 현대기아차 쪽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뭐 속이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트상 뭐 200일선이라든가 뭐 60일선이 살아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2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차트가 상당히 우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우량주 관련된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로 일단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얘기하신다면 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뭐 현재 시점에서 크게 뭐 상승하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적어도 뭐 5% 이상의 그런 그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5%대 6% 가까이 폭락했었던 코스닥인데요. 480을 겨우 지켰던 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던진 종목은 셀트리온이었고요. 두 번째로 전일 급락했던 파라다이스와 KH바텍 그리고 메가스터디, 메디톡스 모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또 던진 결과, 물론 뭐 다른 주체들의 매도도 있었겠지만 이 셀트리온을 제외한 4가지 매도 종목들은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쪽은 일단 GS 홈쇼핑을 포함해 매수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흘 만에 그래도 소폭이지만 순매수했던 외국인, 그리고 기관도 어제 소폭이지만 같이 좀 사긴 했었습니다. 파트론, 위메이드, 메디톡스, 메일리업, CJ 오쇼핑, 그리고 많이 판 종목, 특별히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어제 AP 시스템 등등 OLED와 LED 쪽이 거의 이틀 연속 급락을 맞기도 했었죠. 분석 들어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그랬던 종목들까지도 최근에 이제 같이 좀 무차별하게 빠졌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맥을 상당히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거기에 좀 연장선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그 매매 상위에서는 일단 뭐 특징적인 부분이 뭐 홈쇼핑 관련주들 같은 경우 외국인은 뭐 GS 홈쇼핑을 사고 있다, 그리고 기관은 CJ 홈쇼핑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그 매매 상위 쪽보다는 어제 기관이 샀던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오늘장 한마디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스닥 기관 매수 종목 주목을 하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어제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가려는 양상이 좀 전개가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기관들은 사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 IT 부품주도 사고 있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기관들이 대량으로 담았던 섹터가 전자결제 그리고 게임, LTE 장비 쪽으로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웹젠이라든지 위메이드, 액터즈 소프트, 네오이즈 게임즈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쪽 하고요. 그리고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짚어드렸는데 최근 와서 추세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모빌리언스 그리고 사이버 결제 쪽으로 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간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사이버 결제 그리고 단일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자결제 쪽으로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란지 그리고 KMW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기관의 매수가 어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LTE 장비 쪽인데 아무래도 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 뭐 실적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 기술적 반등을 이미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사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 방금 말씀드린 전자결제, 게임, 그리고 LTE 장비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나저나 오늘 또 코스닥 담당하셨으니까요. 어제 폭락 이후에 오늘 반등 주는데, 오늘 제법 강한 나름대로 반등이잖아요. 네. 어제 한 하락폭을 절반 정도는 돌려놨는데 이제 코스닥은 바닥은 잡은 거 맞습니까? 네,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과거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작년 5월 달만 좀 예를 들어보러 할게요. 그때 당시에 5월 18일, 5월 17일 전후로 그 시장이 바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 당시 특징이 뭐냐면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낙폭이 상당히 확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낙폭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그 매도의 중심은 개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딱 가져와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같은 경우 5%
넘는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12년도 8월달 급락을 하게 되면서 지켜줬던 자리가 440포인트고요. 그리고 100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100포인트 정도 현재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엔 조심스럽게 바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기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나고요. 내일 쪽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땐 바닥일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랬던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전자결제, 게임 그리고 LT 장비 섹터 가운데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에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이명식 전문가님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지만 부품주는 역시 선별적으로 조금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었는데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요.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함께 가집니다. 먼저 전일에는 김현근 멘토와 정재영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현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김현근 멘토의 포트 나옵니다. 기아차가 현재 2%대의 수익률입니다. 솔브레인은 매도하신 모습이고요. ICD가 마이너스 9%대의 수익률입니다.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입니다. 이 서원인텍과 아이테스트, KH바텍 모두 매도 들어가신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일에는 김현근 멘토만이 신규 관심주를 제시했습니다. 이 광명전기를 신규 관심주로 내놓으셨는데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광명전기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명전기의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2,500원입니다. 이어서 현재 광명전기의 현재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현재 광명전기는 2,755원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은 김현근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로 제시하신 광명전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포트에 담긴 종목과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에 관한 이야기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반등 출발이 됐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목석을 가리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신규 편입 종목으로 편입을 한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초가에서 5% 그리고 종가에서 5% 이렇게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시가에서 5%, 종가에서 5%. 오늘 하루 동안에 두 번에 걸쳐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가에서 편입한 이후에 소폭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향후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일전에 취소가 됐던 남북 정상회담 이러한 부분도 아직까지 취소가 됐다는 건 좀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막형 태양광 특수발전 시스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효자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구간에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종목은 아니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매매 전략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가의 5%, 종가의 5% 이렇게 해서 비중 10%로 해서 편입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이 가능한 광명전기 시가에서 5%, 종가에서 5% 분할 매수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김현근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790선 반등을 하지만 1800을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코스닥은 반등폭이 더 커집니다. 3% 가까이 반등하면서 490선 중반까지 와 있네요.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반등하고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던 원인 중에 하나죠. 중국의 신용 경색 우려가 완화됐다. 인민은행 쪽에서 약간 이제 시장 달래기 발언을 한 모양이에요. 이틀 동안 사실은 17% 정도 하락했죠. 그저께 5.5% 정도 하락했었고 어저께 장중에 5.78% 하락했다가 막판에 0.13 정도로 하락을 마감시키고 끝냈는데요. 사실 이틀에 17%면 완전히 금융 위기죠. 근데 사실 위기가 발발한 건 아니고 레포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인민은행에서는 긴급 구제를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패닉으로 다가왔던 건데 어저께 긴급 언론 발표를 연다는 소식이 이제 투자 심리를 다시 자극시켰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것은 결국 부실 금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은행에 지금 자금이 부족한 은행한테 자금 지원을 좀 강화했고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향후 어떤 통화정책의 유연함이 확인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탈리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최근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에 이제 금리도 조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인데 특별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연내 구제 금융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드라기 총재는 아직 유로존 전체적으로 출구 전략은 멀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10분 반영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저께 연내 구제금융 요청이 6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곳이 참 재밌습니다. 이탈리아 2위 은행인 메디오방카라는 은행인데요. 자기 나라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이것은 얼마 전에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것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어요. 무슨 발언을 했냐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 출구 전략 기대감, 출구 전략이 시작되는 어떤 불안감에 글로벌장이 어려운 그런 양상을 띄었고 그게 지금 사실 국채금리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은행의 한 곳인 메디오방카가 이런 얘기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는 아직 위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옌스 바이트만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마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 같고 다가오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가 지금 실업률도 한 12%가 되고 있고요. 또 정부 부채가 2조 1,0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200조 정도가 되니까 이게 지금 세계 3위 수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문제되면 결국 유로존은 붕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정도로 봐야 되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거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다가오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드라기 총재는 부양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연준의 메팔 대표 인물이죠.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준 총재는 출구 전략을 밀어붙여야 된다라면서 자신의 의사와 좀 반대되는 쪽을 멧돼지 떼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멧돼지 떼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대규모 투기 자금이죠. 네. 여기에는 이제 헤지펀드의 제왕하면 이제 조지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가 예전에 1992년도에 영국의 통화 가치 파운드가 고평가됐다 그러면서 그쪽에 공격을 했더니 헤지펀드가 때를 지어서 거기에 공격을 하고 그래서 영국은 결국 항복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환율을 절하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 금리가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만 내비쳤는데도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 아마 언급한 것 같고요. 또 이들은 이제 결국 출구 전략 보류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출구 전략을 반대하는 어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출구 전략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가시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부여하는 멘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어저께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것으로 봤을 때는 출구 전략을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지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매우 제약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연준의 영향력이 좀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죠. 지표에 드디어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미국도 지표 펀더멘털의 주식시장이 오히려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도 인민은행이 발언하면서 조금 진화된 지금인데 자, 오늘의 반등폭 마음에 드시는지요?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오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진짜 심하게 또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주식 지금 할 때 맞나요? 지금 이렇게 또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뭐 살 때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원래는 주식이 공포를 사는 게 맞죠. 예. 지금 오늘은 외국인 선물을 1670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오늘도 전환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환매가 만약에 오늘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정말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특징은 지금 삼성전자 계속 눌리고요. 다른 종목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도 시장의 모습이 예전처럼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쩌면 정말 최악의 순간에 최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악재는 이제 일단 다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악재가 희석되고 난다면 다가올 건 호재밖에 없기 때문에 공포 속에서 눌려서 물량을 던질 것이냐, 공포 속에 물량을 받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지금은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막판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선물에서 외국인이 다시 재차 매도한 물량을 걷어들이는지가 또 한 번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의 오늘장 조언 들어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1790선 초반, 코스닥은 2.8% 급반등하면서 490선 중후반대 가리키고 있네요. 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